자유지상주의 학자들은 리버럴리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괜히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로버트 나직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냥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그 고정 경쟁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는 자본가들은 얼마든지 국가의 간섭 없이 투자하고 또 어떤 시장 경제를 창출해내고 거기서 어떤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입니다. 리버럴리즘이라고 해요. 자유무역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했다시피 이런 거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그 자체가 국가는 전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이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반면에 정대인 국가 간섭주의죠. State's Good Interference라 가지고 선의를 가진 통제, 간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Neutral Definition of Equality라고 하는데 어떤 그 평등에 있어서의 뉴트럴, 어떤 중립적인 어떤 그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평등성을 제대로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이 뉴트럴 데피니션인데 어떤 자기가 태어난 어떤 그 집안, 가문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한다. 또 지역, region, 지역도 어때요? 해서한다. 또 인종, 뭐 흑인종인가 백인종인가 황인종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인종은 상관없어야 된다. 교육 모든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들 또는 자기의 경제적인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SES의 계층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건 굉장히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생각들이죠. 자유지상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에요. 또 국가 간섭주의도 100% 제한될 그 유토피아적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유지상주의고 국가 간섭주의의 하나의 그 컨티뉴um 연결선이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섭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또 현대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는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 그런 입장이죠. 또 뭐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퀄리티에 대한 개념도 평등성의 개념도 상당히 어느 점에 이 연장선에 있어서 어느 점을 찍어야 되느냐가 이퀄리티의 문제도 개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CR 리더십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 중간 지점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자유지상주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상주의, 그 다음에 온중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간섭주의의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느 지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티도 되게 사람들이 보면은 혼돈을 많이 해요. 공정성인데 이 공정성이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 어떤 에코티의 문제죠. 근데 수평적 공정성이 있고 수직적 공정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horizontal equity 있고 vertical equity가 있는데 이 수평적 공정성이란 것은 그 과정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수학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horizontal equ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게 서 있다. 또 능력도 똑같고 배려도 필요하다. 니드도 어떤 요구도 필요성도 똑같다. 그 때문에 뭐 100개에 100만 원이 있다면 100명을 10,000원씩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수평적 공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수직적 공정성이란 뭐냐? vertical equity야.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죠. 왜? 보면은 요즘 우리도 뭐 국가 재난금을 주는데 똑같이 줄 것이냐? 그러면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이 줄 것이냐? 이런데 필요한 사람을 또 뭐 부유한 사람한테 많이 주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수평적 공정성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사회 공헌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또 세금도 더 많이 낸 거 아니야? 이럴 때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게 이제 수평적 공정성인데 반면에 하위 경제 하위 70%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니드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버티컬 에코트인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무시할 수 없는 어느 하나의 공정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멍크가 1990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도 뭐냐면은 사회 약자층을 위한 컴패션, 온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저스티스나 이퀄리티나 또는 에쿼티에서 가장 들어간 것이 뭐냐? 보면은 이성을 위한 합리주의. 또 그 다음에 약자층을 위한 컴패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온정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다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리더십 적용해서 Compassion to Rationalism 리더십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에 뭐 얼마 안 됐죠. 성인교육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온정적 합리주의에 대한 개념을 물론 이제 그 범위는 성인교육 리더십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성인교육 리더십을 했지만은 이건 리더십 전반에 관해서 통합적으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 자체는 뭐였냐면은 사고의 구조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얘기할 때 새로운 사고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온정적 합리주의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성인교육 엔로지 투데이에다가 제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다 보고를 했죠.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CR 리더십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해냅니다. 측정 도구 개발이 55문항에 대해서 이걸 이제 개념화 해가지고 리더십의 영역에서 측정 도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개인 또 집단에 있어서의 온정적 합리적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가. 그 이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항을 갖다가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 8개의 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정에 있어서도 4개의 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합리에 있어서도 4개, 8개 하는. 우리가 뭐 미리 그렇게 조정한다는데 그래 보니까 아주 절묘하게 4개의 요인 분석을 나오게 55문항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제 제자들이 학술 논문도 쓰고 또 박사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재변연 해가지고 양적 연구를 통해서 구조 방정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CR 리더십이 하나의 잠재변연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뭐 요인들을 잠재변연들이 많이 들면 저주 효과성이라든지 뭐 개인의 몰입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박사 논문이 한 10편 이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연구도 많이 나왔어요. 실적 연구도 교장의 CR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뭐 베이비 부머의 공무원들의 CR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실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박사 논문 또 석사 논문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온정적 합리 리더십에 대해서 저서를 발간을 했는데 저하고 또 그 제자들 박사 제자들이 이게 나와 있는 대로 진정한 리더의 조건이 온정적 합리주의를 리더하라. 또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비밀, 온정과 합리의 리더십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비밀은 하나의 그 개정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책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및 워크북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을 개발시키는 어떤, 학습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워크북을 개발해주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 교육을 시키는데 단순한 리더십 교육이 아니라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기획원고라든지 문학정보라든지 또 각 중고등학교 또 초중고등학교 또 각 대학에서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온정적 합리주의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먼저 이걸 개념화시키고 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많은 내 제자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 한 거죠. 해서 이걸 이제 하나의
이론화시키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키고 정책화시키는 과정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